반갑습니다 식구님들, 식물식당입니다. 오늘은 12월 26일이고요 12월 이제 다섯째 주 되겠네요. 12월 5주 차고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1월 1일 되겠습니다. 올 한 해가 진짜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다음번 아마 영상부터는 2023년도 1월달 1월 첫째 주 영상이 되겠네요. 지금 보시면 비닐을 지금 아직 안 친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안 쳐놨습니다. 왜냐면 볕도 거의 없고 날씨도 많이 추워서 지금 비닐을 안 쳤고요. 저 보이실란가 모르겠지만 지금 22도 지금 습도는 43%인데 수치는 일단 43%라고 되어 있지만 뭐 날씨가 추울 때는 뭐 너무 고온다습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쪽 한번 딱 들춰보면 많이 훈훈합니다. 제가 지금 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에 조금 더 지금 난방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냉해를 입은 아이들이 많이 지금 저희 이 집 뒷마당에 지금 요양으로 왔어요. 요양으로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난방에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하실란가 모르겠지만 노빌리오 아밀리에입니다. 이거 제 거 있죠. 동생네를 오히려 가서 이제 뿌리를 잘 내리고 살다가 동생네에서 냉해를 입고 지금 돌아온, 뭐랄까, 그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있죠. 네, 돌아온 탕자 같은 약간 느낌으로 동생네에서 이 건강미를 뿜뿜하다가 여기 와서 이제 다시 요양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빌리오라고 이제 노빌리오 아밀리에는 이제 그게 아예 벌브 형태가 달라요. 지금 보면은 아말리에는 이렇게 완전히 계속 막 똥똥하잖아요. 이렇게 똥똥하고 보면 이제 제 동생 키우고 있던 노빌리오입니다. 노빌리오도 얘도 너무 잘 자라고 있다가 지금 이거 보면 이 벌브가 좀 더 길쭉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좀 더 작고 똥똥한 그런 느낌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튼 많은 아이들이 지금 냉해로 인해서 지금 제 뒷마당이 온 상태고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상처를 입고 온 아이고, 얘는 원래 좀 벌브가 이렇게 이런 색깔이라고 해요. 제가 잘 모르는 품종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요양을 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웬만하면 이제 10도 이상을 유지해 주십사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생이 이제 평범하게 평범한 이제 이렇게 아파트에서 키우고 있는 도중에 이제 전기료가 너무 부담 가고 그래서 이제 난방을 아무래도 저처럼 타이트하게 하진 못했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지금 거의 왼종이 돌고 있어서 사실 저희도 뭐 전기비가 부담 가긴 하는데 원체 여기서 유지하고 있는 애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좀 무리를 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사실 전기료가 많이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10도 이상은 유지를 해주셔야지 애들이 냉해에서 좀 덜 입는데 10도 이하로 너무 많이 노출되면 뭐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생육이 약해지고 이제 다음에 가서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이라도 좀 아이들이 좀 잘 살 수 있게끔 매장에 이런 식으로 지금 피난을 온 상태입니다. 아무튼 제 뒷마당 상태는 이렇고, 뭐 지난주에 예쁘게 펴준 지금 저기 옐로우돌이죠. 옐로우돌이 멋있게 아주 생겼는데 저쪽 새침하게 뒤를 보고 있네요. 아무튼 뒷마당은 저런 상태고, 지금 동생이 키우던 아이들이 지금 저쪽 와가지고 저렇게 막 질비에 있어요. 저기서부터 거의 저 끝까지는 거의 다 동생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형이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피난이라도 올 수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계속 바빠가지고 못 오고 있다가 잠도 안 자고 그냥 막 왔더라고요. 저기 얘네들을 위해서 참. 그래서 참 너는 참 나를 엄청 좋아하는구나. 그래, 제 동생이지만 나는 참 엄청 좋아하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키우고 있던 애인데 화포 맺은 지는 엄청 오래됐고요. 거의 화포 상토로만 거의 한 반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토막이 툭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포가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당장 꽃이 된다거나 무조건 꽃이 핀다거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일정 기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잘 관리를 해주셔야지
이게 이제 화포에서 어느 순간 꽃대로 이렇게 발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얘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엄마 부러진 소리. 이거 지금 겁이 나서 지금 대를 잡아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올려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고, 지금 보시면 얘도 보면 이렇게 일반 호접란에서 쭉 올라와서 줄기에서 이 꽃대에서 이제 또 고화가 또 발생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또 꽃대를 물른 이런 상태라서 아주 기괴하죠. 이것도 꽃피면 여러분들하고 한번 또 재미나게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아무튼 제가 왜 이렇게 초반에 얘기가 많냐면 오늘 물건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보여드릴 게 사실 많지 않아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드린 말씀 드린 겁니다. 뭐 쓸데없이 시간 끌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만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일단 말씀드린 거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키우시는 거 냉이 없이 잘 키우시길 바라면서 저쪽 오늘 온 거 한번 보러 가볼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꽃은 청풍입니다. 청풍이 되게 개화기간도 좋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잎사귀에 있는 화려한 무늬가 있는 것 치고는 상당히 무난해요. 사실 상당히 무난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서 보게 되면 이 무늬가 엄청나게 그냥 무늬로만 돼 있거든요. 컬러로 이렇게 색감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꼭 전묘로 해가지고 핑크색 점이 많이 찍혀서 핑크색 꽃처럼 보이는 그런 건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도드라지게 쟤만 저러다 보니까 사실 심어놓고 보면 상당히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청풍이 좀 키가 큰 편이거든요. 뭐 보통 50에서 45, 50, 60 뭐 이 정도까지 길쭉하게 나오는 품종이긴 한데, 오늘 들어온 아이들은 이제 상당히 짧게 들어왔어요. 보시면은 한 뼘하고 살짝 넘으니까 30cm 정도, 큰 거는 이제 한 4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늘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또 1.5대예요. 전 2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1.5대 정도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 구성을 좋아해요. 위에 있고 아래 있고 이 구성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키우시는 방법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육중 단계에서 얘가 나오고 얘가 나중에 나와서 피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얘가 나중에 나와서 이때쯤 뭐 열을 더 줘서 더 피게 한다는, 끝내버리는 그렇게 되는 건지 그것까지 방법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앞에 거에서 꺼낸 거기 때문에 뭐 다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거의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도 위아래로 딱 나눠져 있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꽃대가 형성되어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얘가 지금 딱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쁘다, 짧고 귀엽고 심어놨을 때, 그리고 보면 앞에 거부터 뒤에 거까지 키차가 짜르륵 있잖아요. 이럴 때 상당히 이제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얘는 그냥 예쁘게 심을 필요 없이 초심자들도 쉽게 심을 수 있는 게 키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충 심어도 사실 이쁘게 나온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 키가 작기 때문에 대작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기자기하게 뭐 그런 모습으로만 심어질 것 같습니다. 꽃 한번 또 자세히 한번 볼게요. 네, 꽃은 이런 식으로, 아이고 튕겼네. 가끔 영상이 탁탁 튕기는 게 뭐냐면, 이 카메라 렌즈가 얘만 잡고 있다가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 다 잡아야 돼가지고 뒤에 것까지 영상을 잡으면, 이 피사체를 잡으면서 초점을, 이게 카메라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뭐 쓰는 카메라가. 그러면서 영상이 딱 튕기는데 많이 어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상당히 어두워요. 위에 보면 지금 천장 다 쳐놨고 뒤에 있는 라이트로만 꽃 컬러를 보여드리고 있어서 좀 어두운 감이 있는데, 네, 만약에 어둡게 나온다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줄기가 녹색이다 보니까 더 싱그럽고 깨끗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오늘 아무튼 되게 예쁘게 잘 들어왔네요. 꽃이 되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무튼 청풍이었고요. 청풍인데 놀랍게도 농장 이름도 청풍. 소름. 아무튼 네, 아재 개그였습니다. 네, 아무튼 청풍이었고 다음 꽃도 보러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게 될 꽃은 화이트 미니라고 해가지고 일전에도 들어왔었는데 아마 그때 미니피로 들어왔을 때 이름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 생산하시는 분이 이름을 되게 특이한 농가거든요. 이제 에이레네라는 생산자로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에이레네가 무슨 뭐 검색도 안 하고 지금 그냥 순간적으로 드는 느낌인데, 아니 이거 본인 농가 이름은 되게
신경을 쓰시는데 막상 출하되는 이제 아이에 대해서는 이제 이름을 장명을 좀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신가. 뭐 에이리는 사장님이 제 영상을 볼 리는 없지만 이제 혹시나 이제 혹시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이름만 예뻐도 이 반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꽃이 제일 이쁘게 되겠지만 곁들여서 이 이름까지 예쁘다면 좋겠죠. 일단은 미니 화이트로 들어왔고요. 지금 펄감이 느껴지실란가 잘 모르겠는데 펄이 백라이트에 지금 제 등 쪽에서 비치는 그 라이트 때문에 상당히 펄감이 좋습니다. 지금 영상에도 나오고 있죠. 저 반짝반짝 진주가 박힌 것 같은 저 펄감. 그래서 화이트 계통이 난 계통이 대부분 다 펄감이 있는데 이렇게 화이트 계통에선 좀 더 도드라지게 보여진다. 얘는 되게 소형종이에요. 키가 얘보다도 작고 한 25cm, 더 작은 건 20cm 정도인데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단점은 송이수가 많지 않아요. 송이수가 많지 않으면 다른 장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뭐 잎사귀가 조금 작다 정도, 뭐 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점은 그냥 작아서 아기자기하다, 뭐 그 정도가 되겠네요. 꽃은 상당히 예뻐요. 꽃은 상당히 예쁜데 많이 보신 분들한테는 좀 식상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단은 미니 화이트는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꽃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볼 꽃은 핑크송입니다. 핑크송 같은 경우는 이제 핑크색이죠. 핑크색의 주변 부분에 이제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변이죠. 이제 변칙적이에요. 아예 없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막 고정이 돼 있다고 보시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앨리스도 그랬고 핑크송도 그렇고 이제 이게 아마 온도에 따라서 꽃 색깔도 좀 핑크였다가 화이트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품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무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데는 전혀 없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섞여 있는 그런 품종에 지워지지 않은 그런 흔적들이 이렇게 가끔은 생뚱맞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것만 놓고 봐서는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뭐 CH1호라든가 뭐 그런 애들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 품종이 섞이다 보면 교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변이도 가끔 툭 튀어나오고 고정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크송은 항상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제 얘도 지금 1.5대인데 위아래로 층화가 잘 져 있어요. 빼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층화가 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층화가 져 있기 때문에 뭐 심는 입장에서는 적게 심어도 좀 효과가 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네, 꽃은 아주 평범하게 생겼고요. 특별할 건 없습니다. 꽃의 형태는 뭐 특별하지 않고 아마 뭐 모르겠어요. 가끔 들어오는 애라서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특징도 없고 뭐 이렇게 특색이 별로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너무 솔직했나? 아무튼 얘는 넘어가겠네요. 네, 아무튼 핑크송이었고요. 물론 얘도 참 예뻐요. 예쁜데 그냥 많이 보다 보니 좀 눈에 덜 와닿는 그런, 물론 처음 보신 분한테 너무 예쁘겠죠. 뭐 개인차가 있는 거라서. 핑크송이었습니다. 다음 것도 볼게요. 네, 알리죠. 알리 제가 매우 좋아하는 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농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매우 농사를 잘 지신 다른 농가에 와서 잎사귀가 깨끗하네요. 네, 주로 안중에서 많이 들어왔었는데 요즘에 안중보다는 여기 이 농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알리는 뭐 일단 너무너무 화사하고 예쁘고 립도 빅립이고 특징이 많고 되게 예쁜 꽃이죠. 이번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완전 초창기에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심심풀이 땅콩같이 찍은 그 영상이 있어요. 그냥 유튜브를 한다고 시작한다고 그냥. 그래서 그때 당시 얘가 이름이 세미알바로 붙여놨는데 이름도 없고 그냥 세미알바로 나왔는데, 이제 세미알바가 이제 흰색에서 좀 핑크색이 도는 그런 걸 세미알바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완전 요즘엔 거의 핑크를 돌아서 이제 알리란 이름으로 이제 나오고 있죠. 근데 세미알바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때 이제 합식할 때 제가 이제 포트를 벗기지 않았다고 뭐 수태가 썩을 수 있지 않느냐, 거기서 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 되게 나중 얘기고요. 일단 개화 기간에 가장 좋게 하면서 심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트를 제거하지 않고 위만 도려내고 그렇게 심었고, 지금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얘네들 여기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나고 자라고 꽃대까지 올리고 여기서 먹고 자고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얘를 베껴가지고 뿌리에 스트레스 준다든가 자고 있는 애한테 데미지 준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러 개 합식할 때는 포트를 제거하지 않고 심습니다. 그리고 포트에서도 얼마든지 자랄 수 있어요. 썩는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이거죠. 이제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썩는 거죠. 근데 관리가 제대로 된 수태라는 경우, 수태는 뭐 당장 그렇게 뭐 1년, 2년 이렇게 해서 당장 썩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데미지가 누적된다면 언젠간 썩겠죠. 근데 이제 제대로만 되게 되면 수태에는 정화작용도 있고 해서 썩질 않아요. 잘 썩질 않기 때문에 애시당초 수태 자체가 소나무균류 그거기 때문에 이제 썩지 않고 자정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옛날에 처음 영상을 찍었던 이불킥 하는 추억이 생각나서 얘를 보면 참 그래요. 그래서 여담이 길었는데 아무튼 알리는 이런 식으로 예쁘게 생겼다. 개화기관도 좋고요. 가지도 많고 몽우리도 많고 잎사귀도 이번엔 깨끗하게 잘 들어와서 되게 마음에 드네요. 네, 어우 심지어 쌍대. 제가 이건 조금 따닥따닥 붙었는데 좀 층화가 좀 더 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1.5대가 됐겠네요. 하긴 쌍대 정쌍대로 들었기 때문에 정쌍대는 좀 이렇게 키가 같거나 같은 양이 펴져 있어야 정쌍대로 칩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2대가 나온다고 해서 다 2대는 아니에요. 가지로 치는 경우도 있고 1.5대로 치는 경우도 있고 정쌍대도 있는데 좀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간혹 1.5대도 쌍대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건 정확하게는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이제 2개가 나와야 쌍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아무튼 알리였고요. 자, 다음 것도 보도록 할게요. 네, 로제인데 로제를 보자는 게 아니고 웃겨서 파라다이스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로제, 여기는 파라다이스. 그냥 좀 웃겨서 이벤트 같이 좀 약간 그냥 핏이 웃었어요. 물건 내리다가 아휴 참 왜 이러시나. 네, 얘는 저번에 들어왔죠. 이제 리사로 입고가 되었던 애고요. 지금 이제 라이트가 저쪽에 있어서 좀 살짝 영상이 어둡게 나오는 점 죄송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천장을 덮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아이를 제가 심으면서 느낀 거는 꽃 자체는 되게 화사하고 예뻐요. 근데 단점은 꽃이 너무 짧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그게 좀 단점으로 느껴집니다. 꽃 자체는 되게 독특해요. 특색이 있고 보시면은 예쁘죠? 특색이 있고 되게 예쁜 그런 꽃인데 너무 위에 소량 달려 있고, 아니 송이가 적은 건 아닌데 너무 따닥따닥하게 있어요. 이거 보시면 약간 그린베어처럼 돼 있는데, 제가 그린베어 같이 잘하는 품종이면 파워당당 이거 개화기관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건 제가 2번째밖에 안 접했기 때문에 개화기관이 어쩌다 저쩌다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직까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 아닌 단점은 이런 식으로 좀 너무 꽃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잎사귀가 꽃에 비해서 너무 큰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리사를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오늘 보여드릴 게 많지 않아서 일단은 들어왔기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찍어봤습니다. 이제 특징은 이쪽에 꽃잎 두 쪽에만 무늬가 많이 들어있고 뒤는 꽃받침은 무늬가 거의 없다. 입술꽃잎은 평범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리사였고요. 다음 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기 뭐 루치아 핑크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뭐지? 네. 미니 LP라는 난도 있고 한데 이거는 좀 약간 넘어간, 왜 지금 여기서 찍으려고, 이 만천홍을 찍으려고 한 거예요. 자, 보시면 이쪽에서 봐야 좀 이해가 쉽겠네요. 자, 이게 이 사이즈가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흔히 아시는 그런 평범한 사이즈의 만천홍입니다. 한 2편 정도, 40cm에서 50cm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의, 커도 50cm로 알고 계시죠? 근데 자, 보시면 저 이제 만천홍은 자, 여기서부터 쭈르르 올라갑니다. 거의 여기 보이는 만천홍의 2배 정도 되는 사이즈죠. 간혹 이렇게 경매장에 어마어마하게 길쭉한 만천홍이 입고가 되긴 해요. 사실은 상품으로 치기에는 너무 키가 큽니다. 근데 또 바꿔 얘기하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얘가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면 층이 거의 이렇게 깊게 난다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큰 대작을 많이 심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좋은 소재예요. 엄청나게 좋은 조건입니다. 잘하면 층을 뭐
저거에다 좀 중간 좀 더 긴 만천홍 완전 작은 것까지 해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꽃의 양의 길이만 거의 70cm 정도 되는 그런 넓은 꽃을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꽃이야. 그럼 얼마나 예뻐요. 심어 놓을 때 상당히 좋게 쓸 수 있다. 단품으로 보시기엔 너무 크고 기괴할 수도 있는데 대작을 만들 때는 상당히 좋은 거고, 의외로 저렇게 키 큰 아이들이, 이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제 경험상 개화기간이 아주 깁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제 경험상 아주 길어요. 이건 제 혼자만의 생각도 아니고 이제 여러 심어준 성전들의 피드백이에요. 키 큰 거를 심었더니 평소보다 꽃이 훨씬 오래 가더라.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만천홍 이렇게 큰 거, 이렇게 큰 아이들도 있다 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한번 찍어봤어요. 엄청 크죠? 거의 뭐 대륜, 지금 보면 저 백색 호접란이 얘보다 다이가 더 높은 데에 있어요. 그런데도 얘보다 작습니다. 얘가 더 높게 있어요. 그 정도로 키가 매우 크다. 네, 아무튼 이렇게 길쭉한 만천홍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대륜을 너무 안 찍어드려가지고 가끔 뭐 대륜 찍어드려야 이제 중국홍입니다. 중국홍. 이 붉은색 계통에서는 네임드로 이제 이름이 있는 아이로서는 상당히 오래된 품종이죠. 붉은색 얼굴 큰 애는 거의 다 중국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제 영상에도 몇 번 나왔지만 레드 다이아몬드가 요즘 새로 나오면서 중국홍이 이제 좀 중국형이래. 중국홍이 좀 약간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레드 다이아몬드가 얼굴도 크고 발색도 훨씬 더 선홍빛, 핏빛처럼 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택하지도 않고, 그래서 중국홍이 많이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중국홍은 역시나 좋은 품종입니다. 개화기간 당연히 길고요. 잎사귀도 짱짱하니 튼튼한데 문제는 잘 부러지죠. 너무 억세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홍이 아무튼 여전히 인기고 여전히 고가품입니다. 옛날에도 이제 PR이라는 그런 품종들은 빨간색임에도 불구하고 저렴했는데, 그때 당시도 중국홍은 고가였고 지금도 역시나 고가입니다. 아무튼 붉은색 호접이 이렇게 얼굴 큰 아이들이 언제까지 강세일지 모르겠는데 한동안은 계속 강세일 것 같고, 농사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얘네가 돈이 되면 얘네만 계속 쫓으셔가지고 이제 물량이 막 낮아빠지지 않는 이상은 아마 계속 고가품이, 대륜이 고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단순히 그냥 경제 개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아무튼 중국홍은 이렇게 뭐 특징 없이 시뻘겋고 얼굴 큰 아이인데, 그 큰 아이가 요즘 가장 몸값이 좋다. 이런 아이들이 몸값이 좋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카루스나 중국홍이나 뭐 많죠. 얼굴 큰 거 그런 애들, 네, 발렌티노 뭐 그런 애들까지 해가지고 얼굴이 큰 애들이 인기가 많다,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홍 그냥 잠깐 보여드리려고 넘어가려고 보여드린 거예요. 네, 앞쪽 한번 가볼게요. 네, 지금 앞칸, 첫 번째 칸 이제 신비디움들이 많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지난주에 또 감사하게도 이제 지금 이 정도를 이제 다 감사하게도 나가서 이제 오늘도 지난주 말씀드렸죠. 장사가 안 되면 제가 들어올 수가 없는데 감사하게도 많이 나가서 새롭게 입고가 됐고, 이쪽 칸도 마찬가지고요. 입고가 됐습니다. 플레르라든가 뭐 얘는 이름 모르겠어요. 이름이 없거든요.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남바로 들어오는 애들인데, 신비디움은 어쨌든 이렇게 생겼고, 근데 오늘 신비디움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딱 신비디움 하나만 찍을 거예요. 하나만 보여드릴 건데, 카메라 잘 담기려나? 네, 이 아이 이름은 마린 그린입니다. 마린 그린. 직역하자면 마린은 해병이죠. 해군이죠. 해군에다가 아니 해병인가? 어쨌든 해병 녹색, 해군 녹색이라든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냥 막 지으신 것 같긴 한데 예뻐요. 이름 자체는 뭐 싫지는 않습니다. 꽃이 좀 따뜻하다가 있어서 일단은 발색이 되게 좋아요. 녹색이 꼭 잘 익은 키위 같은 그런 아주 이쁜 발색에 입술꽃잎도 노란색이 촌스럽지 않게 아주 고상하게 들어가 있고, 이 포인트 되는 이제 빨간색 무늬도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꽃이 여러 송이 달려 있을 때 되게 짱짱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싱그러워요. 한겨울에 어울리지 않게. 여름에 이 컬러였으면 막 찬바람이 느껴질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또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녹색 같은 계통은 겨울에는 그렇게 선호하는 컬러는 아닙니다. 왜냐면 시각적인 것에서 좀 추워 보일 수 있다라고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아이를 말씀드리는 건 원래 그 피스 인 더 월드라고 녹색 이제 신비디움이 있는데 걔 같은 경우는 되게 톤이 낮아요. 톤이 되게 낮아서 명도가 낮다 보니까 좀 거무튀튀한 녹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붉은기가 살짝 돌거든요. 그래서 제가 녹색 신비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그래도 미워하는 애는 아닌데 얘가 이제 새롭게 오늘 보면서 상당히 저의 눈을 사로잡은 그런 색감입니다. 영상이 잘 나갈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싱싱해 보고 건강한 그런 느낌의 녹색이에요. 그래서 되게 예쁘다. 그리고 키가 그렇게 대빵 크진 않습니다. 한 45에서 50 정도 되는 사이즈고 전반적으로 키가 다 작아요. 그래서 막 크게 만드는 용도에는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중간급 이상 되는 사이즈에는 되게 어울리는 그런 꽃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뒤통수 이제 꽃피는 부분에서는 아직 몽우리 때 남아있는 녹색 라인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아직 물건이 입고돼 가지고 벗겨보진 않았는데 하나 벗겼고요. 요즘엔 기계로 밑에를 다 조여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탁 벗기지 못하면 이제 꽃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몽우리가 아주 알사탕같이 예쁘게 생겼죠. 신비디움은 몽우리가 참 크고 실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되게 예쁜 마음에 드는 그런 품종이 들어와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보려고 한번 찍어 왔습니다. 네, 마린 그린이었고요. 다음 꽃도 볼게요. 사실 보여드릴 거는 거의 다 보여드렸고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저희가 비닐을 다 일단 제거를 해요. 근데 당장은 하지 않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비닐이가 일단 기온이 너무 낮을 때는 바람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일단 꽃들끼리 다치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다치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벗기지 않는데 이제 플레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케꽃으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상당히 얼굴이 크고 예쁜 꽃인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나 이게 단점이 개화 기간이 무지막지하게 길진 않습니다. 그렇고 이제 질 때 유독 안 이뻐요.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조금 찢어지고 이런 부분들 잘 안 나와. 찢어지고 이런 부분들 보이시죠? 이런 게 지금 괜찮은데 이제 날씨가 조금만 푹해지면 갈색으로 많이 변합니다. 그게 되게 도드라지게 보여요. 흰색 도화지에 갈색 칠하는 것 마냥 상당히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꽃이 최대한 상처 안 입게 얘네들은 유지를 하는 편이고 이런 애들 같은 꽃 같겠지만 얘랑 이제 입술꽃잎 기억해 주세요. 얘랑 얘는 이제 결이 많이 다르죠. 아이고. 보시면 얘도 이제 둘 다 소형종인데 이런 식으로 결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품종들이 상당히 신비디움에서 많이 존재하고 얘는 심지어 향도 나고 그래요. 향이 상큼한 아주 신비디움 향이 있거든요. 그 특이한 달콤한 향이 있는데 얘가 그런 향이 양귀비와 더불어서 얘도 많이 나요. 얘 이름 뭐더라? 이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거. 얘는 이름 없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름 알게 되면 제가 위에 기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도 들어와 있고 네, 그 다음부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아이고 네 이거 동양란 여기도 있고 여기 바닥에도 있고요. 지금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우르르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있냐면 바로 연말이라는 건 곧 새해가 밝는 거고 새해가 밝으면 조만간 조만간 인사이동이 생깁니다. 인사이동이 발생할 때는 아무리 옛날보다 안 나가더라도 동양란이 많이 소비가 돼요. 뭐랄까 아직까지는 그 동양란 소비하는 그런 좀 관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동양란을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이걸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즌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상품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을 많이 준비해 놓은 거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꽃이 이만큼 들어왔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어느덧 12월 올해 2022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최선을 그래도 나름 다 해가지고 매주 영상 빠뜨리지 않고 찍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올려드렸고, 우리 식구님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비슷한 영상을 항상 기쁨으로 봐주시고 좋게 봐주시고 말씀도 너무 좋게 해주시고, 젊은 사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항상 응원도 해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도 열심히 또 여러분들하고 예쁜 꽃 보면서 또 활기찬 2023년을 보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큰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22년 식물식당 채널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식구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슷하지만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고요. 오늘 영상은 이만큼만 찍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찍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따뜻한 댓글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말을 말씀은 안 되는데, 가격을 왜 도대체 얘기 안 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새롭게 구독하시는 분들이 이제 항상 하시는 질문이긴 한데, 아마도 제가 화요일날 올려드린 영상에서 가격을 말씀드리는 일은 채널을 폐쇄하는 그날까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을 영상 드려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는 거는 아예 제가 화요일이 아니라 다른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거는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언지를 드릴 거지, 화요일 날은 오롯이 꽃이 이렇게 들어왔고 이런 이쁜 꽃들이 있습니다, 이런 꽃 한번 보십시다요 이런 느낌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드리지는 않아요. 제가 그렇다고 안 팔겠다는 건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은 070 번호와 같은 거 제가 남겨놓으니 이거 질문하시면 다 답 드리고, 어쨌든 소통이 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답답해하지 마시고 댓글을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빨리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1월 영상이 올라간 날이 1월 3일이 되겠네요. 네, 1월 3일 날 1월 첫째 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십시오.